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제목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IT 신상 털기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기업들 전문가들 모시고 한 20분간 각 분야별로 짧고 진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IT 신상 털기. 오늘은 3D 프린터 편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관련된 4개 회사를 모셨는데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로킷의 바이오 3D 프린터 인비보를 관련돼 가지고 이호근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이호원입니다. 예. 자, 먼저 이 바이오 3D 프린터라는데요. 예. 요게 어떤 건지, 요게 언제 나온 겁니까, 요게요? 저희가 지금 개발은 1년 전부터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출시는 작년 그 9월 달부터 아, 네. 고객들에게 지금 그 제품을 갖다가 제공해 주고 있어요. 네. 예. 자, 이게 로켓이 잘못하면 로켓 하면 로켓 만드는 데 아니야? 아, 근데 왜 로켓도 안 만들면서 왜 회사 이름 로켓으로 지었어요? 아, 그게 로켓, 네. 로킷의 그 보면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IT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그 로킷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심오한 의미를 갖고 예, 있고요. 예. 전 심플하게 로켓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IT 쪽에 네? 어떤 그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3D 프린터 네네. 같은 걸 많이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국내사 최초로 이제 덱스타 3D 프린터를 맞습니다. 만들었네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한번 젊은 개발자들이 한번 3D 프린터, 왜냐면 이제 그게 특허가 다 끝나간 네네. 시점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이제 저희 브랜드는 에디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창기에 에디슨 플러스로 해서 네. 저희가 한 500대 이상을 갖다가 팔았죠. 예. 네. 자, 근데 좀 여기 일단은 예. 이 바이오 쪽이에요. 예. 바이오 쪽의 3D 프린터 지금 시장 현황. 예. 근데 일반 데스크탑 3D 프린터 그런데 3D 프린터 일반 시장도 굉장히 예. 많은데 예. 왜 요 바이오 쪽으로 예. 뛰어드셨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존에 FDM, 우리가 FDM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네. FF 방식에서 저희가 로킷의 3D 프린터를 좀 일부 과학자들, 아니면 PhD 박사들한테 좀 제공을 했습니다. 네. 제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 로킷 제품을 가지고 좀 변경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이오 프린터는 한 2억에서 3억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즐을 갖다가 실린지로 좀 개조를 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조금씩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물론 저희가 그 초코 프린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갖다가 주사위에 녹여가지고 네. 그런 프린터로서 이제 개발했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는 초콜릿을 쓰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오 어떤 재료를 넣어가지고 개발시켜가지고 일부 조금씩 쓰고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저희 회사 회장님께서 그러면은 이게 바이오 프린터가 앞으로 어째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야 할 그런 분야로 갈 것이다. 그런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하자. 네네. 그래서 기계연구원하고 서울대 분당병원, 한양대하고 우리 로키드하고 해서 어떠한 그 사업적인 국책 과제를 갖다 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그 바이오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국책까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저희가 바이오 프린터를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사실은 했는데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여러 가지를 얻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을 갖다가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바이오 프린터 인비보는 한 5가지의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국에서는 2억, 네. 어떤 거는 1,000만 원짜리도 네네.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다 겸용해서 만드는 그러한 그 총 집합체라고 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작년 9월 달에 출시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해보시니까 예. 지금 한 국내 한 몇 개 병원에 지금 지금 몇 개 병원하고 대학교하고 연구소하고 있는데 한 네. 40군데 정도? 예, 네.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해보시니까 그래도 요런 분야가 네. 요런 분야가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각광을 받더라. 예, 바로 수용이 되더라 하는 분야가 예. 어떤 분야입니까? 그게 이제 조직 분야입니다. 조직 분야? 예, 예. 네. 우리가 이제 피부 같은 네. 그 피부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네. 저희들도 조금 그런 시장 조사를 갖다 해보면은 소재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바이오 소재.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소재를 저희 우리 바이오 인비브라는 그런 프린트를 해서 격화시키는 것을 멜팅을 해서 네. 그러니까 원재료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볼펜에 어떤 플라스틱을 어떤 필라멘트화 하지 않고 그냥 넣어가지고 막바로 녹여서 그 하나의 형성물을 갖다가 만드는 거죠. 기나 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장시했더만 굉장히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궁금한 게 네. 기존의 3D 프린터에서는 뭔가 안 되는 게 있었으니까 예, 예. 이제 바이오용 3D 프린터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존의 3D 프린터에 뭐가 잘 안 됐었나요? 어떤 것이? 가장 그 한 것은 정밀도죠. 정밀도요? 예, 네. 지금 보면은 뭐 기존 한 400 마이크로 이런 쪽인데 그 박사들이나 연구하시는 부분 보면은 100 마이크로 정도, 네. 심지어는 30 마이크로 정도. 우리 머리 굵기 한 4분의 1 정도의 어떤 굵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런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그게 좀 제공해드리기가 좀 힘이 드는 부분이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살아있는 어떤 바이오 잉크를 아.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경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네네. 부분이 사실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제공하는 것이 온도 차이에 의한 경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35도에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가면서 출력을 해야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는 기의 형태 이런 것을 하는데 근데 온도에 정확하게 계속해서 온도를 갖다가 제공해주지 못하니까 출력하다가 뭐 갑자기 경화돼가지고 출력이 안 되는 네네. 그런 상태도 많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직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네. 그게 이제 출력하다 보면 굳어져 버려가지고 안 되는 그러한 현상.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손으로 이제 보통 뭐 세포를 갖다 주입을 합니다. 네. 하는데 그 손으로 하다 보면은 규격화가 안 돼 있어요. 어떤 네. 데는 좀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적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3D 프린터는 규격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적당한 양을 적당한 간격에 의해서 우리 뿌려줌으로써 세포의 활성률 내지 네네. 세포의 접합률이 더 뛰어나서 나중에 이제 세포를 정식을 하다 보면 배양을 하다 보면은 균일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포가 생존율도 높아지는 그렇죠. 거고요? 생존율이 가장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서 한 5cm 정도의 세포가 서로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한 10cm 늘어가면 서로가 죽어버려요. 붙지를 못해요. 근데 네. 이제 그걸 사람 손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이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바이오 프린터가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럼 바이오 프린터 우리가 보통 그 생산 라인 보면 수율 같은 거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수율 같은 예, 거. 그러면 예. 바이오 프린터는 이게 나온 결과물 예, 세포의 그 생존율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생존율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든 아니면 한 달이든 얼마만큼 세포가 더 많이 정식이 됐느냐 그리고 그만큼 안에서 활동력이 좋으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게 한 어느 정도 퍼센트가 어느 정도 뭐 분야가 다르겠지만 분야가 다 다르지만요. 네. 저희들은 지금 저희가 인비버 젤을 가지고 하면은 거의 한 50% 이상은 생존율이 나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미경으로서 보고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하면은 생존율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저도 바이오 쪽 문외한이라 가지고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이 바이오 3D 프린터 갖고 네. 아까 하는 분야가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야 이게 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장기를 만든다든지 그건 아니고 공상과학에 나온 건 안 되는 근데 그게 거지만 가능합니다. 네. 현재도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분이 네? 신장 방광이죠. 네. 방광을 이제 우리가 세포를 갖다 다 빼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세포를 주입해 가지고 네네. 하나의 방광을 해가지고 지금 5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그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네. 다른 사람의 그 세포를 갖다가 넣어 가지고 하나의 그 인공 장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한 것을 갖다 지금 계속 연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연구하는 거고 이제 단계고 네. 현재 이게 이 바이오 3D 프린터가 실용적으로 예, 예. 실제 상업화되는 예, 예. 가장 많은 분야는 어떤 의사들이 이걸 주로 어떤 분야에 쓰고 아까 제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말씀해 주셔야지. 피부 관련돼 피부? 있는 조직 관련돼 있는 거.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뭐 다쳤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그 재생하는 거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가장 베이스적인 피부를 가지고서 조직을 가지고서 네. 그게 다른 세포를 갖다가 배양을 하는 그러니까 뭐 암세포라든지 이런 네. 걸 갖다 배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배양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재를 또 개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체적인
재료를 개발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결합되면은 하나의 이제 인공 장기가 이제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예. 자, 여기 지금 키스트하고는 지금 어떤 지금 연구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인가요? 키스트에 장비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네. 본래 이제 키스트에 바이오 프린터 한 몇 대가 있어요. 네.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한멜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 소재를 그냥 필라멘트화 하지 않는. 그러니까 네. 필라멘트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노즐을 통해서 녹여서 아마 3D 프린트에 이제 형상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것을 형상을 못하는 그러한 그 재료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약 한 270도 정도의 그 원 소재를 넣어가지고 그다음 막바로 그 스캔 폴드 하나 형성, 그러니까 뭐 기라든지 아니면 네. 뭐 동그라미라든지 그런 스캔 폴드를 갖다가 형성을 하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그런 분야에서의 연구가 빨리빨리 된 거죠. 왜냐하면 손을 270도를 갖다 고온에서 녹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그걸 할 수 있는 기계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공을 해드려서 그러한 그 경조직의 스캔 폴더를 만들어서 바이오 소재로서 이제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40여 군데가 예. 쓰고 있으면 이제 상무님께서는 그런 실제 사용자분들을 예, 많이 예. 만날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의 일단은 써보고 나서의 예. 지금 반응? 예.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피드백은 아주 그 좋은 그 제품이라고 저희 항상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영업적인 판 쪽을 하다 보면은 2천만 원, 4천만 원짜리가 사실은 그 대학 내라든지 연구원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어떤 연구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런 2천이나 4천만 원짜리를 네. 그 동시에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네. 대학교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이게 지금 수출도 되고 있지 않나요? 저희도 지금 수출은 지금 그 한 20개국에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그 독일에서 바이어가 왔습니다. 네. 인비보 그 바이오 프린터를 좀 견학하고 그다음 구매를 하고자 구매 상담을 하고자 그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장님하고 지금 계속 그 상담하고 또 네. 기계도 보여주고 또 기계 사용법까지도 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게 이 3D 프린터 인비버를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작년 9월달에 나왔는데 예. 앞으로 이제 버전을 계속 시켜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버전은 식으로 계속해서 시키는데 저희가 이제 챔버 형식으로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챔버라는 것은 어떤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놨지만 그 챔버가 그래도 사람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향후에는 아예 저희가 챔버 형식과 인비보를 같이 넣어가지고 네. 완전한 무균 상태로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는 저희가 IoT 기반을 해서 원격으로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챔버 안에 무균이 되려면 진짜 원격으로 이게 그렇죠. 조립이 돼야 예. 되네요? 그래서 IoT 기능이 다 추가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노트북 가지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도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3D 프린터 데스크탑 프린터부터 먼저 만드셨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바이오 프린터 상관없이 국내 3D 프린터 시장은 지금 해보시니까 예. 어떤 것이 지금 이런 것이 좀 애로사항인 것 같다. 뭐 이런 거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국내는 해보시니까. 저희는 주로 데스크탑만 했습니다. 네. 데스크탑 이제 어떤 뭐 기계적인 그런 부품보다는 데스크탑만 하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규모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요구하는 그런 그 팩터는 다 틀리겠죠. 뭐 수지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금속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하여튼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새롭게 개발한 분야는 뭐냐면 하여튼 뭐 일반적인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만족을 시켜주고자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FDM 방식은 한 색깔로서 그냥 출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 색깔의 다변화 물론 그러한 기능도 있긴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3in 1아웃이라 가지고 세 가지의 재료 아니면 세 가지의 색상을 한 노즐을 통해서 형상화를 시키는 그런 스텔스 300이라는 거. 그다음에 좀
저희가 한 45 해가지고 좀 큰 규모로 해서 하는 또 스텔스 450도 이번에 또 개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데스크탑 분야에서의 그러한 다양성을 갖다 좀 제공해 주고자 그런 것을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또 개발을 좀 하는 겁니다. 네네. 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는 노트북처럼의 어떤 3D 프린터도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편하고 네. 거기서 막바로 출력하고 또 닫아가지고 또 다니고 하는 걸 포토블한. 포토블한 네. 그런 프린터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바이오 3D 프린터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해외가 먼저 이게 선진국들이 먼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품이 있었는데 예, 그걸 예. 나중에 만든 거잖아요. 예, 지금 예. 근데 이게 지금 수출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예. 가장 큰 뭐랄까 애로사항은 뭡니까?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현재 그 로킷의 가장 큰 고민 이 사업을 하면서 현재 저희가 그 고민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제품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네. 만족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외국에 저희가 여러 군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터미스 이런 조직공학 해가지고 이제 전시를 많이 했어요. 네.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교 교수라든지 미국에 있는 웨이크 포레스트에 있는 교수들이 아주 베스트한 그런 기계다는 이야기죠. 네네. 근데 단 베스트한 기계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지금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외국에 판매를 하지만 그 판매에 대한 AS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게 그게 네네. 조금 힘든 부분이지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제품도 네, 예. 점점 이제 서비스화가 돼가면서 예, 지금 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예.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긴 맞습니다. 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내부적으로 강화를 좀 해서 대리점 형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직접 저희가 팔 수 있는 형식, 그다음 저희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대리점보다는 네. 저희 로킷이 직접 직원이 가서 판매하고 교육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채널 쪽으로 또 열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온라인이나 뭔가 디지털을 잘 활용해가지고 예, 예. 그쪽하고 뭔가 또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예,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그거는 같아요. 뭐 메일로 주고받고 저희가 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다시 보내드리고 이제 이러한 서로가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접 가서 가르쳐주고 하는 네네. 그런 대면적인 것을 제가 좀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 질문이요. 예, 예. 형 221 아이디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3D 프린팅을 한 후에 결과물에 대해 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예. 바이오 3D 프린터를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후처리 과정을 하는지요? 그거는 후처리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 왜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3D 프린터의 형상은 뭐 조그만 것부터 큰 거가 있지만 보통 연구소에서 필요한 그런 형상은 얼마 정도냐면은 가장 큰 게 한 2cm, 2cm, 1cm. 그러니까 네네. 가로 세로 2cm에 높이가 1cm 정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보통 연구자들은 한 1cm, 1cm 한 0.5cm 정도 그러한 어떤 하나의 스캔폴더를 만듭니다. 네네. 물론 이제 기의 형상도 뭐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코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악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빨 밑에 있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연구자들은 그러한 그 소재를 그러한 사이즈를 가지고서 이제 독성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세포 정식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떻게 기존의 3D 프린터에서의 뭐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은요. 예, 마친 거였고요. 형 221님 아이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죠. 예, 저희 로킷은 지금 기존의 3D 프린터도 개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로킷이 인비보, 그러니까 바이오 프린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주체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내에 있던 그 어떤 조직공학이라든지 재료공학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어떤 회사로부터 제가 필요한 어떤 피부 프린터, 피부 조직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아마 곧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동물성 실험을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공 피부를 가지고서 아마 화장품 회사 쪽으로 하여튼 접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연구하시는 조직공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 인비부를 좀 많이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요. 30초 뒤에 두 번째 세션 3D 시스템즈의 백선영 본부장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